그러니까 1학년 때는 뭐 당연히 이제 1학년이 됐는데 난 미래에 무조건 뭐가 될 거야. 네. 이렇게 딱 정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는 이런 쪽으로 흥미가 있으니까 나는 이런 계열의 아니면 이런 계통의 과를 가는 게 좋겠다라는 대략적인 우선 방향을 잡아놓고 네. 그거를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좀 더 세분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알맞은 방향성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마지막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알맞은 방향을 잡는 학생부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음, 알맞은 학생부요. 네. 그러니까, 학생부를 좀 읽다 보면요. 좀 자신만의 특성이 나타나는 학생부들이 있어요. 자신만의 어, 캐릭터? 뭐 네. 신기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 그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은 교육 같은 것들을 막 성실하는 것, 그 자체도 사실 어떻게 보면 학생의 캐릭터고 성격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게 드러나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자체가 그냥 흥미로운 학생들이에요. 음, 근데 이제 뭐 학교에서 그냥 그대로 선생님이 써주시는 그대로 반영을 그냥 시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건드리지도 않고 관리를 해주는 학생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이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제일 억울한 점 뭐냐면은 진짜 열심히 했어요. 네. 근데 학교에서 이거를 반영을 해주지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모르는구나. 네. 네.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걸 귀찮아하세요. 화내기도 어, 해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내가 했던 수행평가라든지 보고서를요, 네. 계속해서 보고 심화적으로 뭘 할 수 있을지 탐구를 계속해서 해서 그 선생님이 사실 그때 굉장히 바빠요. 네. 어쩔 수 없는 건 저도 아는데 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선생님께 계속해서 좀 귀찮게 해야 돼요. 선생님을. 예, 네. 맞아요. 그렇게 주도적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제가 알맞은 학생부 이 방향에 대해서 한 4가지 필터 제가 음, 갖고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예비 지금 1학년도 있겠지만 2학년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2학년들은 지금 나온 내 학생부를 보고 내가 이 4가지에 걸리는지 한번 확인하면 되고, 그리고 지금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 4가지를 들고 나서 네. 이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한번 내가 학생부를 관리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내가 교과 활동에 기반한 활동을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교과 활동. 네. 그러니까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공부하고, 그리고 그 주제 자체가요, 그냥 갑자기 대학교 주제, 엄청 어려운 주제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교과서랑 연관된 주제들, 그렇게 음, 해서 조금은 자연스럽게 맥락을 찾는 것들, 그게 굉장히 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학생부를 조금 한번 맞춰주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조금 내가 확인하고자 하는 정보가 있었는가. 그리고 세 번째 같이 할게요. 스스로 궁금하게 여긴 문제가 있냐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냥 선생님이 했던 것도 그냥 하고 끝내요. 수행평가 내고 보고서 내고, 그죠? 그렇죠. 네. 그리고 하지만 내가 관리하겠다 하는 애들은 그냥 거기서 원리 그리고 분류해보고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고요. 계속해서 내가 문제의식 갖고 막 하고 푼단 말이에요. 뭐 사실 이거를 못하는 애들도 있는데 하셔야 돼요. 관리를 하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통의 과정들이 겪어야 괜찮은 학생부가 나오고, 또 선생님들이 그걸 참고해서 또 괜찮게 학생부를 또 써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마지막에는 이 이해한 것들을요, 좀 확장을 하는 또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 1학년 때 했었던 활동 가지고 2학년 때라든지 3학년 때 점차적으로 심층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확장시켜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뭐 실생활에 활용을 한다든지, 뭐 음, 이전에 과거의 시점에서 내가 조사를 했던 것들을 현재 시점으로 한번 확장을 해보던지 이런 네. 식으로. 그래서 이런 4가지 필터 가지고 알맞은 학생부 방향을 잡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이제 수학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애들이 과학은 잘해요. 과학은 잘하는데 이 수학을 이제 세특에서 꾸밀 때, 네. 학생부에 꾸밀 때 사실 여기는 조금 많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음, 애들이 그냥 문제만 풀거든요. 네. 네, 그냥 기출 문제 풀고 내가 오답한 거 체크하고 그런 식으로만 하기 때문에 그 수학 그 내면에 호기심을 갖지 않아요, 절대로.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활용을 해서 이제는 그 수상이 없으니까 내가 수학 잘해. 나 뭐 이 정도도 풀어. 그리고 나 수학적으로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좀 들어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질문을 드려보면, 제가 또 문과 출신이라서 이런 요약 정리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 그 네 가지 필터를 한번 그냥 한 줄로 이제 요약을 한번 해보자면, 이제 학교에서 배운 교과 활동을 바탕으로 본인이 이제 심층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에 대한 사고 확장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실험을 해서 뭔가 보고서를 쓰면 좋다. 저는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요약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다른 과목 같은 경우야 그런 심층적인 뭔가 연구, 사고 확장 뭐 그런 주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학은 어떻게 이런 사고 확장을 하는지 저는 문과 출신이어서 그런지 그런 쪽으로 전혀 지금 상상이 안 되고 그냥 제가 했던 공부 방식은 그냥 뭐 모의고사 준비를 한다면 뭐 예전에 나왔던 내용들 기출 문제 풀어보고 내신이면 이제 그 과정에 맞는 시험 범위에 맞는 내용들 풀어보고 뭐 이 정도밖에 저는 이제 상상이 안 되는데 이 수학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보고서, 이건 예를 들면 어떤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몇 가지 예시를 들 수가 있어요. 뭐 음, 간단한 거라면은 이 수학, 고등학교 수학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엄밀하게 정의돼 있지 않은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극한의 정의라는 것. 네. 그냥 한없이 가까워진다고만 얘기를 하거든요. 음, 근데 이게 한없이 가까워지는 게 도대체 얼마나 가까워지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이게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진다. 그러면 그냥 0이라 두고 수학 문제를 푼단 말이에요. 네. 네, 이렇게 조금은 명확하지 않게 좀 수학의 정의를 한다든지 음, 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봐서 엄밀하게 한번 그럼 얘를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지 사실 대학교 수준에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거를 고등학교 애들이 좀 이해하기는 그래도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어, 그런 것들 그러면은 음, 뭐 입실론, 델타 이런 이론이라든지 네.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뭐 쓰거나 음, 아니면은 또 하나 더 뭐가 있냐면은 이제 점화식이라는 게 있어요. 뭐 점화식이 있는데 예를 들어 좀 랜덤하게 조금 그러한 수들을 내가 점화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 하면서 조금 내가 직접 내가 풀이를 해보든지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확장시켜서 뭐 브라운 운동이라든지 이렇게 좀 예시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좀 적용을 시켜보는 그러한 활동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음. 그럼 혹시 이제 뭐 또 알맞은 방향성을 잡고 뭐 그런 내용들 필터링 하는 방법들 그런 거 다 말씀해 주셨는데 뭐 추가적으로 좀 더 들어가야 될 뭐 요소나 팁 같은 건 또 좀 더 있을까요? 추가적인 요소나 팁이요. 네. 이 학업적인 것 외에도요. 네. 학생의 뭐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가면 또 굉장히 좋아요. 뭐 회장, 부회장 했던 것들뿐만 아니라 거기서 내가 누굴 도와줬다든지 네. 그렇죠? 이제 그렇게 성실했다는 것들이 단발성이면 안 돼요. 한 학기에 그냥 갑자기 뭐 3학년 1학기 때 툭 나오고 음. 나 너무 잘했어. 나 너무 나 너무 리더십해. 막 이런 것들이 아니라 네. 조금 꾸준히 예를 들어 뭐 2학년 초반부터라든지 좀 꾸준히 하는 애들은요 그게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지금 1학년이잖아요. 네. 저희가 한번 진짜 회장도 해보고 안 그러면은 뭐 동아리 회장도 한번 해보고 1학년 좀 힘드니까 아무튼 네. 이제 그렇게 좀 해보면서 음. 자신의 리더십과 관련된 부분도 강조해주면 또 굉장히 좋아요. 리더십.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방금 전에도 뭐 말씀하셨는데, 동아리 말씀하셨어요. 이제 또 고등학교 들어가면 또 동아리 또 모집하고 지원하고 면접 보고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을 텐데, 아마 입시적으로 뭐 학부모님들 저는 이런 질문한 거 되게 많이 받는데, 뭐 공대나 뭐 이과 계열의 좋은 학과를 가려면 반드시 뭐 수학 동아리, 뭐 아니면 과학 동아리, 뭐 실험 동아리, 뭐 이런 쪽으로 또 인원이 확 쏠리고 거기서 떨어져가지고 동아리 떨어졌다고 속상해하는 학생들도 저는 보기도 했고 그런데 이 동아리 선택 이게 학생부에 그렇게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하고 학생들이 그렇게 뭐 동아리 떨어졌다고 울 만큼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 건가요? 이 동아리라는 게? 그게 일단 그거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네. 뭐 저는 동아리 활동을 좀 어떻게 꾸몄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그 대답을 한번 해볼게요. 네. 예, 우선은 이게 사실 특정 학교를에 대한 동아리가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저희가 뭐 숙명여고다. 그러면 숙명여고엔 어떤 동아리가 있고 이 동아리 들면 굉장히 좋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좀 그런 일반적인 경우에 동아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 강조해서 이것은 좀 강조해서 넣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협력이라는 키워드예요. 협력이요. 네, 네. 왜냐면은 동아리 활동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같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부장이 한 분 있고 네. 그 다음에 부원들이 나눠서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같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통 애들 거의 10명 중에 9명은 다 그래요. 아니 거의 10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나 잘났어. 어. 그냥 내가 혼자 했던 것들 그냥 개인이 혼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은 사실 진로랑 자유활동 그 세특에다 다 쓰면 되는데 동아리 활동들은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해서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넣으면은 굉장히 조금은 차별화되는 학생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만약에 1학년 들어갔을 때 동아리를 들었어요. 근데 나랑 전혀 관련이 없어요. 뭐 사실 생명 쪽 내가 관심이 없었어도 공대 쪽에 들면은 괜찮은데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춤이라든지 뭐 음악을 하는 동아리라든지 뭐 그런 동아리에 드는 애들이 있는데 이제 괜찮은 예시가 저를 본 적이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은 그냥 춤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동작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거기서도 자신이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남들에게 보여줬을 때 조금 이렇게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동작들을 연구를 한다든지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신체 구조적으로도 그러니까 좀 억지스럽긴 해요. 억지스럽긴 하지만은 네. 이런 식으로 자신이 어떻게든 학술적으로 좀 엮으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 억지스럽다 이렇게 보다는 얘 그래도 여기 동아리에 들었어도 나는 좀 성실히 하겠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었고 네. 저는 이게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좋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 들어갔다고 뭐 합창 동아리 들어갔다고 그게 끝이 아니라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내가 성실하게 보일 수 있는 무언가를 하나 찾으셔서 그런 것들이 또 들어가 있으면요. 사실 1학년, 2학년, 3학년 때 계속 그 동아리 들 건 아니잖아요. 2학년, 3학년 때 분명히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똑같은 텐션으로 쭉 가주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동아리 선택을 할 때 주안점은 가장 큰 주안점은 뭐가 될까요? 동아리 선택에. 가장 큰 주안점이요. 네. 진로죠.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가고자 하는 그 진로랑 맞춰서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 왜냐면요. 그렇지 않으면은 학생이 재미없어요. 네, 그냥 그렇게 결과가 잘 안 나와요. 잘 안 그러니까 나오더라고요. 진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본인이 정말 호기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를 선택하는 게 맞아요. 네, 그냥 무조건 뭐 어떤 과에 가려면 이 동아리가 가장 도움이 된다.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동아리에 들어가서 팀원들과 협력을 하면서 즐기는 그 내용이 제일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그런 결과물이 또 많게 되면요. 네. 사실 그럼 또 진짜 쓸 게 많아요. 엄청 쓸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활동했던 거 그냥 하고 그냥 거기서 치워버리면은 그냥 그 정도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네. 저는 그 말이 되게 와닿는 게 정말 이 동아리까지 이렇게 입시로 가서 하고 싶지 않으면 아니면 뭐 입시에 연관된 그런 데 꼭 들어가야 되나 싶은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그 말씀이 맞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동아리는 말 그대로 학생들이 좀 자유롭게 활동하는 그걸 보장해주는 그런 학교 시스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서만이라도 정말 본인이 하고 싶은 그런 활동들 그다음에 거기서 호기심을 가지면서 뭔가 좀 더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나와 있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이제 동아리 선택할 때 무조건 이런 입시에 관련된 뭐 학업에 관련된 그런 동아리보다는 정말 저도 학교 다닐 땐 전 축구 되게 좋아하는 학생이었거든요. 축구 동아리 정말 축구 좋아하는 남학생들 많잖아요. 거기 가서 친구들과 정말 협력을 해서 뭐 구 대회에 나가서 학생들과 또 같이 다른 학교의 학생들과 같이 또 뭐 경쟁을 할 수도 있고 거기서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저는 굉장히 보람 있는 학교 생활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음.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뭐 드릴 건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오늘 뭐 전하지 못하는 말씀 중에 학생들이 꼭 이런 거는 좀 명심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요. 네. 사실 저는 좀 학생부에 대해서 사실 선행학습 같은 것도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좀 미리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럼 뭘 생각을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실 텐데 이 학생부에 들어갈 만한 활동들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탐색적인 활동들 있잖아요. 그냥 조사만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제 개학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은 이 선행학습 공부를 하면서 내가 그 좀 관심이 있었던 것들 그리고 호기심이 좀 가졌던 것들을요 좀 미리 메모를 한다던가 그리고 수행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었을 때 미리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그렇게 학생부 관리를 하는 것이 좀 저는 추천을 드려요. 이런 것들을 그냥 바로 딱 수행평가 주어졌을 때 하는 것들은요 굉장히 힘들어요. 애들이 항상 입막해서 한단 말이에요. 네. 계속 학원 다니고 그 공부하느라 지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여유로울 때 그냥 쉬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계속 찾아보고 호기심을 갖고 그런 것들이 딱 탑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고서라든지 수행평가 오면요. 애들이 또 굉장히 잘해져요. 네. 근데 애들이 이걸 잘 안 하더라고요. 안 해서 네. 좀 이런 것들을 조금 해주면 좋지 않을까. 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된다면요, 조금 풍부하게 학생부 관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도 이렇게 이제 이명기 선생님 모시고요. 신학기 체크 포인트에 대한 내용을 들어봤는데, 오늘 뭐 학생부 이제 생활 위주로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해봤는데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하는 내용은 뭐 말은 여러 가지인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때 줄기는 하나인 것 같아요. 얼마나 학생이 관심을 가지고 그 활동을 그 성실하게 하는가. 사소한 내용이더라도 얼마나 적극적인 자세로 본인이 진심을 가지고 그 활동에 임하는가. 저는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학교 생활, 이제 고등학교 생활 시작할 때만큼 학생들이 처음부터 그 학교 생활에 진심을 다해서 열심히 그냥 본인이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그냥 학교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좋은 학생부가 원하지 않더라도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이렇게 듭니다. 자, 오늘 뭐 이렇게 저희 또 얘기 나눠봤고요. 또 저희가 밑에 더보기란에 저희 DNA 입실의 홈페이지, 유튜브, 그다음에 전화번호 남겨놓을 테니까요. 뭔가 좀 더 추가적인 내용들 아니면은 상담을 원하시면 그쪽 자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